남부지방 한 외진 마을에 있는 폐유치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게임을 하다가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다. 요즘 흔한 온라인 게임처럼 한참 몰입하다가 잠깐 쉬고 그러다가 다시 모이고 그런 패턴으로 몇 년째 같이 게임을 해오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쉬는 동안에는 흉가 체험을 다니는 말 그대로 현실 공포 체험단 같은 그룹이었다. 경산 안경공장. 영덕에 있는 흉가. 늘봄 가든 모텔까지. 그야말로 전국의 흉가를 다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진짜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같이 흉가 체험을 다니던 지인 한 명이 무속인의 손자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만신급의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 손자는 어릴 때부터 구판을 보고 자라서 나름대로 귀신이나 기운을 다루는 법을 익혔고 항상 부적과 도구를 챙겨 다니면서 귀신을 쫓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웬만한 곳에 가도 기운이 접근을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한 폐유치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에서 300m쯤 떨어진 뒤는 산이고 앞은 도로였던 곳. 예전엔 사람이 많았지만 새 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끊기고 점점 사람들이 떠난 마을이었다. 낡은 연립 아파트, 망한 노인 요양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유치원. 그 세 건물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다. 손자와 친구들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이번에도 그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출발 직전 손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만두거라.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아.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마쳤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들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손자는 낚시를 하러 간다고 둘러대고 그날 밤 흉가 체험을 떠났다. 첫 번째 목적지는 퇴거된 연립 아파트였다. 손자는 거기서 몸을 비우고 혼을 불러들였다. 곧 한 남자 귀신이 빙의되더니 물었다. 너희 여기서 뭐하는 거냐? 손자가 그 물음에 대답을 하였다. 그냥 둘러만 보려고 합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좋다. 하지만 저 위로는 가지 마라. 거긴 정말 사악한 게 있다. 난 그놈에게 쫓겨 내려온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린 돌아갔어야 했다.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갔다.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했지만 기이하게도 아무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을 하였다. 바로 폐 유치원이었다. 유치원은 무려 4층짜리 꽤 규모가 큰 건물이었다. 딱 보는 순간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여긴 진짜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사람들은 겉보다 호기심이 앞서기 시작했다. 괜히 이상한 용기가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치원 근처에 가자 한 명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야, 나 몸이 이상해. 또 다른 한 명은 갑자기 구토를 하더니 정신이 나간 듯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 친구의 이름은 기준이었다. 손자와 나, 그리고 나머지 일행 2명은 기준이를 쫓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일행 2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손자와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손자가 속삭였다. 야, 우리 잘못 왔다. 여기 와서도 들어와서도 안 되는 곳이야. 그들은 1층, 2층, 3층을 찾아다니며 기준이를 불렀다. 기준아! 기준아, 아, 얘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3층 끝방. 그 안에 기준이가 있었다. 그런데 기준이가 처음 듣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가 어딘데 감히 와서 장난 중이야. 너희는 오늘 다 죽는다. 손자는 뭔가 바로 알아차린 듯 말하였다. 쉬었다. 그래서 온갖 주문과 부적을 써봤지만 전혀 말을 듣질 않았다. 기준은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자신을 찌르려 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부림을 쳤다. 결국 주변에 있던 강목으로 기준이를 제압하고 억지로 끌고 나왔다. 그렇게 겨우 차로 돌아왔는데
손자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지금 대체 뭘 한 거냐? 전화를 건 사람은 할머니였다. 이에 손자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대답하였다. 그 아이 기가 상했다. 네 부적 꺼내봐라. 손자가 부적을 꺼내보니 절반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아직 버틴 거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아이가 문제다. 그날 밤 손자의 할머니는 다른 무속인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진행하였다. 기준이에게는 악기의 기운이 반쯤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지배당하는 건 정말 강력한 악기라는 증거였다. 일주일 뒤 그들은 다시 폐 유치원으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까지 같이 동행하였다. 이장님은 그 자리를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마을은 예전엔 잘 살았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늙은이만 남았어요. 그때 손자의 할머니가 폐 유치원을 둘러보다가 말하였다. 이 자리가 문제구나. 이곳에 성황당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베고 유치원을 지었구나. 이내 이장님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나무 자르고 얼마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갔죠. 알고 보니 그때 마을의 한 무속인이 배워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믿고 그 성황당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그 무속인은 며칠 뒤 유치원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하였다. 그때 손자의 할머니는 말하였다. 그 무속인 홀린 거예요. 악기가 그 사람을 부추겨 사람들에게 나무를 베게 한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악귀를 억누르던 봉인이었던 것이었다. 주민들에 의해 나무가 베이자 그 안에 억눌린 악귀가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었다. 결국 그날 밤 유치원 안에서 구판이 벌어졌다.
그러던 그때 가만히 서 있던 기준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내 다른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는 내 땅이다. 내가 몇백 년을 살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 이놈은 내가 데려갈 거다. 할머니는 악귀의 존재를 알았다. 그건 단순한 혼이 아니라 수백 년간 묶여있던 땅의 주인, 즉 토지신이 타락한 존재였다. 성황당 나무가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다. 할머니는 인근의 또 다른 성황당에서 남은 기운을 불러와 굿을 버렸지만 악귀는 비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제 신이다. 이곳에서 죽은 인간들은 다 나의 재물인데 저승사자조차도 나를 못 끌고 간다. 그 말에 결국 할머니는 악귀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기준이는 나 죽어라. 그 대신 우린 이 땅의 주인으로 너를 인정하마. 그랬더니 악귀가 이렇게 답하였다. 좋다. 하지만 다시는 이곳에 굿을 하러 오지 마라. 그때는 무속인 너부터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굿을 끝냈고 악귀는 이내 자취를 감췄다. 기준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는 수시로 빙의가 되는 체질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날 이후 나와 그들은 다시는 흉가 체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폐 유치원에 관한 제보가 한 방송국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남부지방의 폐 유치원에서 괴현상이 일어난다. 제작진은 사전 답사를 준비했는데 자문하던 무속인이 계속해서 말렸다고 하였다. 그곳은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결국 방송은 무산되었고 얼마 안 돼서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 폐 유치원 근처의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이번엔 괜찮겠지 싶었지만 그 무속인은 또다시 말하였다. 거기도 가지 마세요. 같은 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방송은 다시 한번 취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그 마을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한다. 가끔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 아마도 그 악기가 지금도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게 아닐까?